지금이야 북한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지만 과거 6, 7년대에는 북한의 경제는 한국을 앞섰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일제가 남긴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 나갔는데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2배나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에 뛰어들자 이 격차는 바로 좁혀지며 10년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을 넘겨버리고 말죠.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체제 아래서 스스로가 고립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북한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수많은 지원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죠. 왜냐하면 북한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는커녕 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향해 충성을 외치고 있었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건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북한 정부의 세뇌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세뇌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빠르면 생후 30일부터 3세까지 타가소에서 4,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타가소에서 양육한 유아가 만 4세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어버이 수령님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명동에 자신의 눈을 파는 소녀가 있다고 거짓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 고립되어 있으면서 인터넷도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이 세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철옹성 같은 세뇌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그동안 무슨 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세뇌가 한국 드라마 한 편으로 싹 걷어지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고위층들까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이젠 일상에서 한국말을 유행처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채택했습니다. 반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벌금형을 넘어 7년에서 15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이나 관리소 수감 등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동법 위반으로 처형되는 경우도 여럿 보고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전 평안남도 보위국 간부의 20대 딸과 그의 남자친구가 공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죠. 공포감을 줘서 본보기를 보이고자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절대 막을 수 없죠. 특히나 한국 드라마는 한번 보면 절대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정은 일가에 대한 내용이나 오로지 이념과 사상과 같은 딱딱하고 진부한 내용의 영화와 드라마만 접해왔던 북한 사람들에게 사랑, 질투, 그리고 복수, 꿈, 희망, 절망 등 인간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떠지는 신세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사람을 보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다가도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또 찾곤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로는 사랑의 불시착, 펜트하우스,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등이 있었는데요. 과거 북한 주민들은 외부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CD 및 DVD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USB와 SD카드 같은 소형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스마트해지는 북한 주민들이지만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보며 놀라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에서 사업이 망해 가난해진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북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쫄딱 망했는데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즉석국수라고 불리는 라면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가장 잘 산다는 평양 사람들 정도 돼야 한국 라면을 맛볼 수 있고 중국산 라면조차 조금 사는 중산층 정도 돼야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고급 음식인 것인데요. 이렇게 귀한 음식인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쫄딱 망한 사람이 샥스핀을 먹는 걸 보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아주 처참한데요. 북한은 날씨가 춥고 강수량도 적다 보니 땅이 메말라 밭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밀, 감자, 옥수수 등이 주식인데요.
대다수 가정에서는 옥수수밥도 너무나 귀해 죽을 끓여 양을 불려서 먹다 보니 북한 어린이들은 쌀밥을 매일 먹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말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라면의 경우에도 라면을 배급받게 되면 그만큼 쌀을 배급받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스프 또한 따로 사야만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음식인 것이죠. 우리가 간편한 식사로 라면을 먹거나 밤중에 야식으로 간단하면서도 편하게 즐기는 그 라면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 이상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게 씁쓸하기만 하네요. 그렇다 보니 한국 드라마를 접한 북한 사람들은 급기야 탈북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니 꼭 한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망했을 것 같지만 한국 드라마가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히 사상의 변화도 크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을 위해 총과 폭탄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려 3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인데요. 왜 북한 정부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막으려 해도 절대 막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의 MZ세대들은 한국의 문화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북한의 MZ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로도 불리는데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배급제가 완전 무너지고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통제보다 시장체제 아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죠. 그렇다 보니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 발전을 우선시해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강한 세대라는데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 문화에 너무 익숙해 남한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본주의와 결이 맞는 장마당 세대들이 더욱 한국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기성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를 보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듣지도 않는다며 투덜거리곤 하죠. 이처럼 장마당 세대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성세대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더 이상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존경하는 건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준 부모님들이라는데요. 김정은은 이 사태에 대해 무척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장마당 세대가 북한 인구의 50%나 되고 현재 북한 경제를 이끄는 건 장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장마당 세대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텐데 김씨 일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김정은은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바코드, 즉 상품 관리를 위한 막대 코드가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 판매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앞세워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간부든 부유층 자식이든 일반 주민이든 관계없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유통하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다 보니 한류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 드라마는 절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다음 세습이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것도 모자라 북한까지 퍼져버린 한류. 앞으로도 한국 컨텐츠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